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수전 방식의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GIS를 설명하면서 그 손으로 제가 이제 적설을 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병행이해선이랑 예비회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수전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여기 일단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수전 방식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검토를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수전 전압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전 용량은 얼마로 결정해서 그 수전을 할 건지와, 그 다음에 수변전 기기의 형태는 개방형일까 아니면 폐쇄형일까. 뭐 개방형은 대표적인 게 AIS, 그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에서 우리가 이제 변전소를 건물에 넣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제 그 겐트리 타워를 이용해서 이제 넣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뭐 피레기도 5개형, 차단기도 5개형, 뭐 PT도 5개형, 뭐 이렇습니다. 아니면 폐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큐비클 타입으로 인크루딩을 하든, 아니면은 GIS, 게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로 이제 만들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변전 그 설비의 시설 장소에 따라서 5개형이냐 옥내형이냐, 아니면 5개형과 옥내형을 뭐 같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매설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공으로 가냐 아니면 직매로 지중으로 가냐, 지중으로 갔을 적에는 뭐 전력구실, 뭐 안거시, 직매식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도 사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수변전 방식에서 뭐 1회선 수전 방식이나 병행 2회선이나 예비회선이나 루프 수전이나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이거를 뭐 설명하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쓰라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설계회사를 가든 시공회사를 가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뭐 대표적인 거는 154, 지금 그 1에서 수전 방식은 154예요, 154. 154 kV 이하. 뭐 22.9 kV도 이제 쓰죠.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여기 X표를 표시해 놓은 거는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차단기로 표시를 할 12, 제어기구로는 52번이죠. 저번에 이거 현장을 말하다 해서 이거 제어기구 번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어기구 번호 52번,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은 12, 서킷 브레이커, 이제 차단기요. 교류 차단기예요. 52번은요. 직류 차단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표는 제가 차단기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차단기. 그래서 이제 차단기 밑에는 이제 변압기들이 있겠죠. 사실 변압기들이 여기 있겠죠. 근데 변압기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일단 그렸어요. 그래서 1에서는 한 개의 변전소에서 여기 이제 전단에는 이제 케이블 헤드가 있겠죠. 케이블 헤드를 통해서 이제 한전에 받는 거예요. 한전에 받아서 여기 이제 모선, 버스의 1모선만 이제 만들어서 밑에 부하단이죠. 여기 부하단. 로드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가장 여기서 어떻게 보면 1에서 수전 방식이 가장 낮아요. 공급의 신뢰도가. 그냥 여기 차단기 여기 떨어지면은 오픈되면은, 고장이 나서 오픈이 되면은 얘네들은 다 죽는 거죠. 보호협조고 뭐든지 간에 일단
들어오는 쪽에서 한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밑에 부하 측은 다 셧다운이 되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한전에 이제 뭐 정전이 뭐 그렇게 잘 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낙뢰가 치게 되면은 정전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낙뢰 보호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보호협조도 잘 해놨고, 기기들도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도 되게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정전이 되는, 이제 한전에 의해서 정전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선 수전 방식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병행 2회선이랑 예비 2회선은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는 같은 개념. 얘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렸어요. 예비 2회선 같은 경우는 변전소, A 변전소와 B 변전소. 그러니까 예비 2회선은 말 그대로 이제 백업 개념이에요. 백업 개념. 얘도 백업 개념이지만은 얘는 다른 변전소에서 인커밍 하나를 가져온다는 거고, 얘는 그 같은 변전소에서 얘가 A 버스에서 받았으면 얘는 B 버스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전소가 같은 변전소에서 온다는 거예요. 얘는 같은 변전소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변전소에 그 우리 상위단에 얘가 뭐 1호사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3, 4호로 받았어. 그 위에 단에 이제 그 3, 4호 변전소가 있을 거잖아요. 또 중개해주는 뭐 1호사에서 3, 4호로 만들어져서 3, 4호로 들어온 변전소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그 상식적으로 제가 예전에 개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발전소는 발전전압은 뭐 16.8이나 13.8이나 아니면 20kV나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스텝업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1호사든 3, 4호도 만들어서 개통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1호사로 보내는 것보다 전력 손실이 3, 4호로 변하는 게 전력 손실이 적죠. 또 3, 4호로 보내는 것보다 이제 765로 보내는 게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스텝업을 우리가 이제 20kV를 몇 단계를 이제 3, 4호로 바로 업그레이드 그 스텝업을 시켜서 이제 송전솔로에서 보내는 거고, 또 765로 그 765는 3, 4호로 받은 거를 그 765로 이제 스텝업 트랜스포머죠. 그것도 승합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65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765를 바로 받는 이제 우리 사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3, 4호로 강압을 시켜주고, 또 3, 4호에서 1호사로 강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호사로 받든 아니면 1호사를 또 22.9kV로 강압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수용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한전 변전소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버스가 그 얘가 이제 오픈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선 A나 모선 B에서 각각 이렇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셧다운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모선으로 또 받게 돼요. 1.5 차단 방식이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실제적으로는 얘나 거의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전소가 완전 폭파돼서 뭐 사라지지 않는 한은 얘는 이 개통, 병행 2회선으로 받는 이 개통이 정전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렇고요. 신뢰도는 일단 봤을 적에는 얘보다는 얘가 전력 공급의 신뢰도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이, 그래서 지금 요거 그린 거는 병행 2회선을 이제 그린 거고요. 얘는 그 예비회선. 그래서 여기 변전소 A 변전소와 여기 변전소 B 변전소에서 따로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변전소예요. 같은 변전소에서 모선만 나눠가지고 따로 온다는 거죠. 같은 모선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만약 얘가 이쪽에 붙어 있다. 이쪽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간다. 얘 셧다운 되면 얘 그냥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병행 2회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여기 개통해서 봤을 때 여기를 뭐 10일을 여기 누가 가지고 대부분 운영할 수도 있고, 넣어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끊어 놓으면은 얘 하나 이렇게 받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만 일단 던질게요. 얘를 오픈해 놓은 거랑 크로스 해 놓은 거랑 어떤 게 운전 조건에서는 더 유리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용량은 어떤 게 클까요? 가정은 A, B의 인커밍 쪽을 이제 하나만 살았을 적에, 하나가 죽고 하나만 살았을 적에, 이 두 개의 단락 용량은 어디가 더 클까요? 그리고 이 모선 모선에 있는 타입 12는 단락 용량은 어디가 같으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료들 보시면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싱글라인 할 적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얘를 사실은 저는 오픈하는 것보다 노말리 오픈을 하는 것보다 노말리 크로스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커밍 A, B가 서로 병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항상 무정지원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냥 노말리 크로즈로 가자.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수전 방식. 이제 루프 수전 방식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봐봤어요. 하지만 얘 두 번은 제가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들었어요. 뭐 얘는 실제 이제 대전 종합 청사랑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더 늘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싱글라인은 봐보진 못했어요. 이것도 교과서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운영은 대전 종합 청사랑 그다음 한 군데가 더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수전 방식 네 번째. 루프 수전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전소 하나에서 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링으로 구성을 하면은 얘가 끊어져. 병렬 운전을 하다가 두 개가 병렬 운전하다가 얘가 끊어져.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래도 봤죠. 그러다가 얘가 끊어졌어. 부하가. 그러면 얘는 끊어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게 링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공급의 신뢰도는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급의 신뢰도가 높은 것들은 얘보다는 가격이 경제적이진 않겠죠. 그죠? 코스트가 이제 상승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진 않겠죠. 그다음 차단기 수가 늘어나고 모선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론은 이제 설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또 설계 가격이 올라가면은 설치비가 수량이 많아지고 설계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수량이 늘어나고 설계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시공비가 올라가고 맨먼스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치 기간이 늘어나고 이제 사람이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포커스가 공급의 신뢰도를 놓고 갈 거냐, 아니면은 경제적인 설계 방법을 선택할 거냐 봤을 적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병행이나 예비나 루프나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을 선정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는 이렇게 이제 링으로 돌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다 차단기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부하측인 거예요. 부하측.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보통 여기 버선이고 여기 다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갖고 이렇게 부하들을 이렇게 보낼 거 이렇게 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링으로. 실제 우리나라 이제 발전소에 이제 6중 9kV가 이렇게 루프를 반루프 정도로 써요. 반루프 한 요 정도 요렇게 해놓고 요 정도만 이렇게 써요. 많이는 안 쓰고 반루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수정 방식. 참 제가 이거는 예전에 뭐 이제 자격증 공부할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스포트 네트워크 하면 참 이름이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 이런 거보다 멋있어 보여.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 그죠?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도 그냥
병렬 운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전소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쫙 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선을 쫙 빼오고 여기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가 있고 모선을 쫙 빼고 모선에서 하나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TR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뭐 몰드 TR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여기 밑에 2차 측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이제 퓨즈와 서킷 브레이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네트워크 모선이 있고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스포트 네트워크 이제 수전 방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이제 다 갖다 붙여놨어요. 뭐 일반적으로 다 변압기고 차단기고 퓨즈고 그 버스고 다 똑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 붙여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모선 쪽에 얘네들이 다 붙여 있다는 거예요. 다 붙여 있고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렬.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측에 차단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측에 지금 얘는 지금 한전 스콥인 거예요. 한전인 거고, 그냥 얘는 그냥 바로 변압기를 그냥 바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한전 라인에. 그리고 2차 측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게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이랑은 가장 다른 거예요. 보통 변압기 1차 측에 이제 변압기 보호용 차단기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게 우리 설계 관행인데, 얘는 2차 측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터 같은 경우는 안티 펌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안티 펌핑 기능이 있어요. 안티 펌핑. 요거는 한번 제가 또 여기 또 빠져서 들어가면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수변전 방식의 분류를 설명하는 거니까는 나중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좀 더 자세히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네트워크 수전 방식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있다. 그 다음에 3개를 병렬 운전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변전 방식의 분류는 이제 회선수에 의한 분류예요. 얘는 회선수에 의한 분류예요. 얘는 회선수에 의한 분류고, 수전 방식의 분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논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수전 방식의 분류라고 적고, 뭐 회선수, 수전 전화, 수전 용량, 수변전 기기 형태, 시설 장소, 매설 방법 등등 막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전 방식 중 회선수에 의한 분류도 쫙 나와요. 회선수의 방식 분류할 적에 이 5가지를 적어야 돼요. 더 적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좀 업무할 적에 알고 계시면은 제가 보기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전 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kW, 100kW 이하는 저압 수전이고, 100kW 이상에서 뭐 1MW, 그 다음에 한전 변전소로부터 1MW까지 22.9kV로 할 수가 있는데, 1MW가 넘는 경우는 단독으로 그 변전소에서 받는 경우는 10MW까지 22.9kV도 할 수가 있죠. 그 이상이 되면은 10MW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1호사로 해야 되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이제 전기 법규, 공급 규정들이 바뀌었는지 그거는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초과압 쪽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 쪽을 쳐다보질 않아 가지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을 날려주시던가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저는 뭐 이런 거 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필요하면 듣는 거지. 뭐 그거 뭐 유튜브 저도 좋아하지만은 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거는 별로 닭살 돋아서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말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분들께 좀 많은 이제 정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술은 이제
베이스가 돼야 돼요. 베이스. 이게 이제 특화된 기술이 아니라 베이스. 뭐 잠깐 잔소리 하면은 우리나라 장인들이 왜 그 옛날서부터 했지만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이게 기술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장인들이 자기만 알고 그냥 죽어서 그래요. 아들이 인수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한테 계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리고. 그래서 이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되고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 알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계속 공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